네, 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머니올라 2025년 한 해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머니올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의 첫 손님도 이분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실 닥터 데이터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머니올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독자 여러분들. 네, 올해는 그냥 기쁘게만 시작할 수는 없는 마음 무겁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연말에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 나쁜 측면에서 사상 초유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좋은 측면에서 사상 초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든지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고요. 예, 그런데 일단 뭐 연초에는 우리 주가 특히 코스닥이 작년에 제일 많이 떨어졌었는데 일단 제일 많이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그럼 교수님께서 사상 초유라는 거를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될 지금 어떤 새싹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예. 기대를 가지신다고 생각해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화 가치나 그다음에 코스피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예, 조만간 제자리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작년부터도 계속 하셨었거든요. 예. 국장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국장 뭐 내부 수요는 굉장히 취약하죠.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 우리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마저 우리 주식 비중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수요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결국 저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야지 우리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4분기부터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때는 무슨 주식을 살 거나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죠.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지난해에도 국장이 좋을 거다라는 예.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정말로 약간 빛을 보게 되는 건가요? 예, 뭐 작년에 뭐 제 전망이 많이 좀 연말에 틀렸죠. 예, 특히 12월에 주가 오를 것이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뭐 예생적 정치적 사건이 주가를 많이 억눌렀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 억눌렸던 부분이 올해는 서서히 그 제자리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교수님 전망보다 조금 지연이 됐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 지연이 나타났었을까요? 우선 그 예생적 사건은 제가 뭐 예상하지 못했었죠. 특히 그 12월에 여러 가지 저 탄핵, 네, 계엄 정치적으로. 뭐 이런 정치적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외국인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예, 제가 12월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살 것이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예생적 사건이 나타나면서 또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고 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뭐 최근에 그 미국 주가만 오르고 우리 주가는 조정을 보이니까 또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팔고 국내 개인들도 팔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스스로 12월에는 예상하고는 조금 달리 흘러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외국인 매수세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조금 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올해 들어서는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다시 사는 국면으로 돌아섰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제가 만약 외국인 투자자라면은 한국의 원화 가치 코스피 너무 저평가됐거든요. 한국 주식을 제가 외국인이라면 사겠습니다. 예. 외국인이라면 한국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뭐 경제, 또 금리, 환율, 주가 여러 개가 많겠지만 먼저 교수님께서 데이터로 보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물론 경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운용하면서 올해 우리 성장률이 1.8%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1.8% 성장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 수준이 1.8%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우리 잠재 성장률 추정했는데요. 1.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1.8% 잠재 성장이 떨어졌다. 올해 우리 1.8% 성장 의미가 능력만큼 성장하는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작년보다 성장률은 낮아지죠.
예, 작년에 한 2.1% 추정이 됩니다만은 뭐 올해 1.8%라는 거는요. 작년에 증가했던 수출 증가세가 좀 둔화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투자자들 분들께 꼭 OECD 한국 선행지수를 한번 보시자 네,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죠. 계속 드렸는데요. 예, 그게 작년 7월에 정점을 치고 11월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 그 순매수 보면은 1월에서 7월까지는 주식 그래도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23조 원 정도 샀었어요. 근데 OECD 선행지수가 작년 7월에 정점을 치고 8월부터 하락하면서 우연히도 외국인 그때부터 매도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꼭 OECD 한국 선행지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OECD 선행지수가 급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하락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 저평가됐고 아마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 저점을 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는 이제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예. 경제이다 보니까 사실 수출 전망이 많이 중요한데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호무역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많은 부분을 중국보다 미국에 의존하는 또 그런 게 크니까 수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게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예, 수출 증가율은 작년보다 좀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수출이 8.2% 증가했죠. 예,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은 작년 3분기에 10.5% 상승했고요. 4분기에는 4%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어요. 올해 저 기재부에서 우리가 수출 증가를 한 1.5%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그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이너스까지 그렇게 극심한 침체는 아닐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얘기가 조만간 들어서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나라에도 관세 좀 부과하겠죠. 예, 그런데 작년 수출 보면은 반도체, 조선은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반도체 증가세는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으면 자동차, 예, 그다음에 철강, 아마 자동차 수출이 올해 상당히 부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동차 수출 작년에 보면 거의 50%가 미국으로 왔었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너무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구재 소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아마 자동차에다 관세를 약간은 부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자동차 수출이 우리 수출 증가율에서 한 거의 11%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자동차 쪽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작년보다는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예. 현대차를 사라, 뭐 우선주를 사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자동차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오히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자동차 쪽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작년에 반도체하고 조선업 쪽에 관심을 가지시다. 맞아요. 교수님은 이렇게 자동차 얘기 계속 안 말씀을 드렸고요. 하셨지만. 특히 조선업 쪽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리고 반도체는 뭐 많이 올랐다 또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예, 그래도 조선업 쪽은 상대적으로 좋았거든요. 예, 저는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을 보면서요. 어떤 업종에 투자를 늘리십시오, 줄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우리 수출 비중에서 올라간 게 반도체하고 조선이었었어요. 자동차는 작년부터 이제 비중이 축소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자동차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고요. 올해도 역시 우리 수출 비중이 가장 떨어지는 게 저는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 감소를 아마 현대차, 기아차가 아시아 쪽에서 수출을 많이 늘리기는 늘릴 거예요. 네. 근데 미국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아마 자동차 수출은 뭐 작년보다는 많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올해 저는 뭐 자동차 주가 그렇게 좋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항상 그 일평균 수출을 보시는데 그럼 이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 비교해 보면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데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7천만 달러 이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2,399.49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약 13%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는 한 15% 가대평가됐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12월에는 거의 13% 저평가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안 살 이유가 주식 사야 없는 된다고 거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뒤따르는 질문은 그래서 뭘 사야 됩니까?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새해 장세를 봤을 때 며칠 안 지났지만 최근에 반도체 주도장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교수님은 올해도 반도체 섹터가 유망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반도체 센터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9월에 정점을 치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12월 보니까 9월에 136억 달러 수출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떨어지다가 12월 보니까 오히려 145억 달러로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은 중국, 홍콩으로 50% 이상 그리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 홍콩 쪽에서 우리 반도체를 지금 수입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반도체 수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업 좀 오르다가 좀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업 경기 아직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관심을 갖는 업종 중에 하나가 통신업종이에요. 통신이요? 예. 작년에 우리 경제가 2.1% 성장했는데 올해 1.8% 성장이 둔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 8.2% 올해 1.5%로 많이 둔화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장률이 올해 1.8%나 증가하는 건 내수. 네. 지금 소비가 굉장히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소비가 좀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계획처정부, 저도 그렇게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소비가 작년에 한 1.2% 정도 증가한 거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올해는 그래도 한 2% 안팎.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작년은 수출이었는데 올해는 소비라는 거죠. 그래서 내수가 좀 회복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내수주도 올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통신. 예. 그리고 제가 통신업체 최근 강의도 갔다 오고 임원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런 게 쏠쏠하죠. 예. 교수님의 뒷얘기. 저기 통신 서비스하고 AI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도 이익 많이 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른 기업들한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통신업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요즘은 이제 아주 일반인들도 퇴직연금 계좌 같은 거를 운용을 하잖아요. 예. 그 안에서 사고팔고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조선이나 반도체나 통신 이런 거를 ETF로 그냥 담아뒀을 때도 조금 무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겠네요. 무난한 그래서 투자. ETF가 더 낫죠. 거기서 개별 종목 잘못 고르면요. 오히려 그 업종은 상승할 수 있더라도 그 종목은 소외될 수 있으니까.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가 저는 적절한 투자 수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ETF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뉴스의 면에서는 악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반도체 수출은 아직도 굉장히 좋은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좀 거기에 못 미치죠. 그런 거 삼성전자 내부적인 문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TSMC한테 밀리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HBM 이쪽은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그 다음에 기업 문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연초에 삼성전자 강의를 가서 강의 끝내고 그 몇몇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삼무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무원이요? 예. 삼성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아, 삼무원. 예. 그래서 삼성전자 일이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게 창의적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삼성전자 저도 주식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비중을 가감히 줄였었죠. 아, 그때요? 예, 예. 예, 그런데 반도체 수출 금액에서 평가해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제가 평가해 보면은 반도체 수출 금액 가지고 평가해 보면은 네. 거의 25% 정도 저평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데 과거 보면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따라잡기 잘 합니다. 여러 가지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뭐가 부족한 줄 알고요. 여러 가지 좀 개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정리하셨던 때는 전영환 부회장이 사과를 하기 전이었나요? 예,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 이전이에요. 예, 그 이전에 이제 강의 갔다 아까 산무원이라는 이야기 듣고 물론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때 많이 줄인 거죠. 그 이후로 사과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예, 사실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주가의 측면에서는 계속 지지부진한데 과거의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개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세게. 예, 그때 애니콜 일부 불량품이 나왔다고 다 태워라. 예, 그럴 정도로 개혁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그런 개혁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뭐 기업 이익이나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주가도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여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누구는 주가 예측보다 더 어려운 게 환율 예측이라고도 하던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말씀 나온 김에 환율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자녀들 유학 보내신 분들 좀 굉장히 힘드시죠. 저는 올 하반기는 최소한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